네, 이번 주 마지막 경기에서 시원스러운 한 방이 나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시장 분위기 가운데서도 대체로 상승하는 종목들 많았고 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 약간의 좀 그늘진 면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평가들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 이렇게 즐거운 경기 분위기 즐기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 시장 경기 분위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영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엔 뚜껑이 열리고요. 시장은 밝게 웃었는데 좀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됐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역시 옐런 의장은 비둘기파다. 그거 다시 한번 좀 이제 확인을 했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백발이 성성하잖아요. 저는 그 흰색이 약간 비둘기 닮았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매는 까맣잖아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해봤고요. 네, 경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하 위원님? 예,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뭐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어쩔 때는 자기가 잘못 내린 의사 결정 때문에 돈을 많이 벌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판단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도 예상도 잘하고 수익이 안 날 때가 있다고 하곤 하는데 뭐 오늘 같은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코스닥이 많이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하루 만에 한 3%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하루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거래소는 아침에 은행이랑 증권을 같이 밀면서 확 내려가길래 이거 뭐지 그랬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올렸는데 선물 쪽이 오늘 한 5포인트 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왔던 장세인 게 맞고요. 그 마지막까지도 은행하고 증권이 같이 빠진 이유라든지 선물이 어제 고점을 벗겨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발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사고가 좀 굳어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 상대적으로 약하길래 힘들 거로 봤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낮은 그러니까 저가주로 보면서 코스닥을 확 더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직전 고점을 뚫고 거래소랑 같이 수익률을 맞춰줄지 아니면 다시 또 월요일 장세에서는 또 역으로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경기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보겠습니다. 오늘의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차지했고요. 2번 타자 젠백스 테크놀로지, 3번 타자는 쌍방울, 4번 타자 한미약품입니다. 5번 타자 한국전자인증, 6번 타자 제노포커스, 7번은 위메이드였고요. 8번 삼성증권, 9번 타자는 신한지주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클린업 트리오의 맨 마지막이죠. 5번 타자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시원스러운 홈런 나오면서 상한가였고요. 8번, 9번 타자 하위 타선에서는 다소 뒷걸음질 치는 부진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라인업 좀 어때 보이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외적으로 참 요즘에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테마주라든가 작전주라든가 요게 조금씩 부활하려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라인업을 보면은 그런 이제 선수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게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 선전한 그런 이제 선수들이 좀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권주하고 이제 은행주는 사실상 좀 오늘 굉장히 좀 약했거든요. 네. 사실상 이거는 사실 뭐 명확한 이유를 좀 찾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대적인 그런 이제 분석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 좀 소외를 받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어쨌거나 이 투자자들에게 리딩을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증권주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단지 지금 다른 쪽이 더 좋아 보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사실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하위 타선 쪽은 굉장히 좀 성적이 오늘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의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다른 게 좋아 보이면 아무래도 좀 팔고 그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허 위원님은 라인업 좀 어떠세요? 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LG화학도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젠백스나 뭐 제노포커스, 한미약품, 뭐 오늘 뭐 좋았던 쪽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 종가 상한가인가요? 네. 네, 역시 좀 세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쌍방울도 정말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도 좀 많이 쉬었던 상황에서 오늘 좀 같이 이제 재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같이 급등 나왔었고 좀 아쉬운 거는 장도 좋고 한데 증권주가 빠졌던 부분들하고 또 은행주는 뭐 일단 금리 부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내리지 않겠냐 해서 빠졌다고는 하는데 일단 좀 궁금을 합니다. 같이 밀렸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지금. 네. 뭔가 좀 경기 분위기 좋기는 좋았는데 네. 뚜렷하게 설명이 되지 못해서 약간 좀 막연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또 라인업에 담겼는데요. 선수들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어떤 선수에게 눈길이 가시나요? 네, 오늘은 한미약품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실상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간 사실 주장했던 거는 앞으로 이제 장이 돌아서게 되면 뭐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것들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이제 또 중국 소비주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오늘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의 장이 분명히 좀 나왔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미약품에 오늘 이제 어제 새벽 4시 정도에 나왔었던 이제 언론사에서의 그 자, 이게 단독이라는 마크는 어쨌거나 떼진 것 같은데요. 폐암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한 그 폐암 신약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이제 임상 2상에 들어가고 그 임상 대상 국가가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 한미약품의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켰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낙폭 과대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임상 시험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로열티를 좀 이제 받는 부분,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계속 꾸준하게 좀 이제 입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그 언론사에서의 그 내용 맨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 언급이 됐던 게 뭐냐면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당뇨 쪽하고 비만 쪽, 요쪽의 신약도 지금 일상 이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언급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향후에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 수출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임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이 시간에서도 좀 다뤄봤지만 증권사 레포트 다소 좀 부정적인 업황과 관련된 레포트 나왔었고 뭐 추징금 얘기 나오면서 뭐 일부 전문가들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선수잖아요. 일부에서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혹은 지금 전문가님처럼 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는 오히려 더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럼 조영구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바닥을 다졌고 반등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예전에 시황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FOMC가 끝나게 되면은 예전 코스닥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디안 서머리 가을 무렵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좀 반등장은 세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제약바이오 내지는 중국 소비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 오늘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사실 한미약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최근에 조금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것들은 그 내용을 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그 라이센스 아웃건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이 일단 됐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건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분석이 완전히. 근데 이제 오늘 나왔었던 그 언론사의 자료를 잘 보시면은 분명히 당뇨 비만 요쪽에 분명히 기술 수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내다봤고, 이쪽 시장이 또 지금 현재 이 폐암 신약보다 더 시장은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현실화돼서 시장에 언급이 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불을 지펴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증권 갖고 왔습니다. 일단 왜 빠졌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금리도 글쎄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뭐 은행주가 빠지면 증권주는 그래도 올라줘야 되지 않나 싶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둘 다 빠졌다 그랬을 때는 뭐 금리가 한 번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바닥이다라는 게 미리 반영된 건지 아니면 10월 달에 그래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경계감 때문에 그냥 같이 밀린 건지,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고요. 건설도 사실 아주 셌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이쪽 섹터 트로이카보다 더 수익이 날 만한 섹터가 많아서 코스닥이 더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오히려 대중주의 성격인 이쪽 섹터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오는 뉴스 플로우로는 은행하고 증권이 같이 밀렸기 때문에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가 증권 같은 경우는 같은 섹터 내에서는 삼성증권 쪽이 아주 또 저렴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더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허 의원님이 삼성증권을 눈여겨보신 이유는 오히려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번에는 다음으로 어떤 선수 볼까요? 저는 젠백스 테크놀로지 오늘 특징 종목으로 봤습니다. 네, 오늘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젠백스라든지 젠백스 테크놀로지 여러 차례 좀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오늘 이 종목은 좀 어떤 관점에서 강했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강한 거는 IT 쪽의 그 분야 때문에 강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열광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예전에 이제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인수했던 노바입이라는 스웨덴 줄기세포 그 바이오 회사 때문에 오늘 올랐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젠백스는 오늘 그다지 많이 오른 편은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젠백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장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자회사 스웨덴의 노바앱이라는 이제 회사가 탈세포화 기술을 통해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이제 혈관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 환경도 좀 걸맞고 해가지고 타이밍이 좋았던 그런 이제 오늘 상승이었던 것 같고 상업화가 이제 가능한 그런 줄기세포를 개발을 해가지고 2017년에 이제 상용화를 좀 목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그 젠백스 테크놀로지 제가 이슈로 말씀드렸던 정품 인증 라벨 관련된 사업 플러스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이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 사실 2분기 실적이 적자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그 적자가 났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 2분기 때 잡혔어야 되는 매출이 조금 3분기로 좀 지연돼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3분기 실적도 2분기 부족한 만큼의 그런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시간에 언급해 주셨던 젠백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정리해 주시기로 젠백스는 이 바이오 쪽, 그리고 젠백스 테크는 IT 쪽 이렇게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다시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방송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돼가지고 네, 제가 조금 이제 그 네. 정정을 바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정정이 못 돼가지고 참 이 투자자분들께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그 화련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젠백스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이 그냥 후다닥 이렇게 끝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화련 그룹 그러니까 화련 젠백스는 어쨌거나 젠백스하고 이제 지분 합작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화련 젠백스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분명히 연결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이라고 다시 정정을 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젠백스 테크놀로지도 어쨌거나 IT는 맞는데 스웨덴은 그 줄기세포 인수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바이오 쪽에 지금 낑겨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젠백스는 원래 젠백스 카이는 원래 이제 바이오 또 기업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정정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라인업 관심 선수들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바이오와 관련해서 좀 재료가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묶을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한 3종목 정도 들어 있었고요. 또 홈런치인 핀테크. 그러고 보니까 이 홈런치 선수는 저희가 한번 언급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한가친 한국전자 인증이 있었지만 반면에 뭐 이니텍 같은 경우는 상승폭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도 나왔고요. 종목별로 막판에 상당히 좀 등락이 엇갈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갈 줄은 예상을 전혀 못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사실 삼성증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게 밀렸는지 모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가지고 또 삼성페이 관련해가지고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고 또 인가를 지금 어쨌거나 내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제 은행주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분석들이 분명히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뭐 클린업 트리오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긴 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비대면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또 비대면 그 대면이 아니고 이제 비대면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단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또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또 관련해 가지고도 분명히 어쨌거나 많이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굉장히 좀 편리하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몽땅 이렇게 테마로 형성돼서 맞아요. 일단은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과열됐다, 오버슈팅이다, 네. 혹은 괜찮다, 뭐 긍정적인 성장성에 베팅할 만하다. 어느 쪽이세요? 일단 글쎄요. 과열인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 뭐 종목별로는 거의 뭐 100% 월간 단위로 100%가 났더라고요. 있어요, 뭐 네. 이번 달 아직 끝나지도 않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100% 났으니까 되게 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그런 그 오늘 코스닥 강했던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다가 다음 주에도 엄청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이제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10월 달에 만약에 옐런이 올린다 하면 네. 빨리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시세가 오늘 올랐으니까 다음 주 못 올라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또 한 번 더 역으로 꽈서 10월 달 왜 웃으세요? 네. 10월 달 FOMC 전까지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엄청 빠르게 시세를 이렇게 마치 올해 그 초에 4월 달에 코스피를 2200으로 순간적으로 끌어올려버린 것처럼 네. 2000에서 거의 한 10% 올려버렸잖아요. 이렇게 지수를. 네. 그런 시세가 10월 전에 한번 다지도 않을까 생각이 약간 스쳐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쪽 섹터는 너무 비싸 보이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결국에는 네. 양쪽에 다 발을 담그시고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쪽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세가 날 거면 월요일부터 엄청 빨리 더 날 것 같아요. 완전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라인업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는데요. MVP 선정을 해봐야죠.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MVP는 한미약품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네,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이 선수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11.53% 상승하면서 39만 6,500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거의 한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눈여겨봤던 FOMC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또 어떤 부분을 나침반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10월에 금리 인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아니, 제 제가 분석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나온 시황이 예, 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10월 이게 네. 저는요 조금 좀 말씀드리면은 10월하고 12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네, 예, 예. 당연한 사실 얘기예요. FOMC가 10월하고 이번에 12월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10월 아니면 그렇죠. 12월이겠죠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건 되게 이건 분석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이야기고요. 10월 FOMC 있고 11월은 없잖아요, FOMC가. 네. 그죠. 10월 아니면 12월이에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10월에는 사실상 그 옐런 의장의 그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아직까지 일정상으로. 돌발적으로 혹시라도 뭐 연설 일정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도 그럼 안 들어오나요? 10월 달에는? 예, 10월 달에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10월은 어디서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상 맞는 거예요. 그리고 9월하고 지금 10월인데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경제의 변화가 생길 것이기 그렇죠, 그렇죠. 네. 말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은 12월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그 FOMC 결과 내용물을 이렇게 받아서 봤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올해 낮춰 잡았어요. 이게 연초에는 분명히 1%를 잡았다가 네. 중간에 6월 때는 0.7%까지 잡았다가 지금 0.4%까지 내려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지금 이제 이 중국이라든 가 신흥국가들의 변동성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이 연준의 의중은 뭐냐면은 중국 증시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거나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만 금리 인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 10월 달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빨라야 12월 정도 이게 저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빨리 회복이 안 되면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내다봐가지고 아마 상반기 때 연출됐던 그런 제약바이오라든가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 장세가 조금 못해도 10월 달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관찰해야 될 거는 이 중국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기 이전에 증시가 먼저 또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는 또 선수 선발해봐야죠. 다음 주 월요일에 클린업 트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클린업 트리오는 보리지텍과 화승인더 그리고 신일제약 이렇게 세 선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마 좀 새롭게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으실 거예요. 브리지텍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브리즈텍 말 그대로 콜센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사실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올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온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네,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잘 보시면 이제 비대면 관련해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부각되면은 나중에 이제 브리즈텍도 인터넷 그 은행 도입 이후에 비대면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상으로 뭔가 말씀드릴 대단한 지금 뭔가 그 숫자가 찍힐 만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일단 주가는 좀 업사이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핏 예전에 브리즈텍이 무슨 생체 네. 인식하고 관련된 기술 있는 그 회사 아닌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좀 관심 깊게 보자라고 저도 좀 확인을 해서요. 또 다음에 이야기하게 되면 또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승 인더입니다. 이 신발 OEM 쪽도 보시나 봐요? 예, 이게 2분기 때 실적이 이 기업은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실적 수준이 이제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내다봤고요.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2분기 때 찍혔던 그 100억 원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4,500억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시가총액도 보면은 이 의료 쪽 OEM하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싼 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이고 사실 제약바이오를 오늘 이제 사실 이 선수 중에 제약바이오가 많았잖아요. 네. 소외가 된 선수들이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아닌 그런 이제 기업들 나중에 분명히 장을 봤을 때 다음 주에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마냥 계속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이렇게 좀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좀 분명히 조금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의료 OEM이나 OEM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상승했을 때 수혜주로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1,200원 근처까지 갔을 때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잘 갔는데 이제 환율이 최근 들어서 급락으로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환율 때문에 실적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 브랜드 쪽에 점유율이 좀 확대돼서 나타난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사실상 예전만큼 이렇게 강한 상승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브랜드의 이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선수입니다. 신일제약도 저희 클린업 트리오에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상 아직은 네. 조금 더 사실 이 관찰이 필요한 그런 선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부산의 이제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 이런 데 가보시면은 동전 파스가 있어요, 이렇게. 저 있어요, 뭔지 집에. 알죠? 네, 예. 네. 그거 일본 거잖아요. 네, 일본 맞아요. 제품인데 왜 그걸 사는지는 잘 모르겠으면 어쨌거나 어디 관광객들이 그걸 사갑니다. 이걸 왜 사가요? 저도 사실상 사가지고 붙이면은 네.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예, 시원하고 뜨끈뜨끈하니 시원하거든요. 조그맣게 이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네. 근데 요거와 비슷하게 요즘에 중국인들이 요상하게 사들이는 파스가 나가 있는데 그 신일제약의 디펜 플라스타라는 파스입니다. 이걸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펭귄 나와 있는 그 신일제약인가요? 그쪽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펭귄 그림 돼 있는. 파스가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네. 예, 스파라는 파스도 있고, 뭐 파스, 뭐 별의별 제 브랜드 다 있는데, 이건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동그란 모양의 파스예요. 그럼? 아닙니다. 이 이거는 제품. 그냥 사각형의 파스인데, 이게 약국 가면은 중국인 이 관광객들이 약국만 가면 이 파스를 달라는 이상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네. 작년에 요 파스로 나타난 매출이 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네. 그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네. 요게 올해 상반기나 22억 원 정도 나오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파스 하나로만요? 파스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중국 소비 관련주로 괜히 좀 한번 부각이 그럴 될 수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한 줄로서만 언급이 돼가지고 요걸 말씀드렸는데 여기 네. 공장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이 이제 완료가 오래되면은 내년 아마 2월 정도부터는 이제 가동이 좀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분명히 이제 내년에 개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래서 관심
선수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일제약 파스 얘기하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상 네트워크스 그 탱그램 팩토리 줄넘기 얘기할 때 저랑 허 의원님 둘 다 몰랐잖아요. 네. 하지만 한 주, 두 주 후에 네. 분명히 주가에 좀 반영이 나왔었죠. 됐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신일제약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브리지텍이요. 제가 좀 즉각적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음성 생체 인식 관련해서 기술이 좀 보유되고 있다라는 뉴스 내용도 정리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상당히 좀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